폴란드가 또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와슈차크가 자신의 SNS에 폴란드가 1300대를 살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대 수출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공론화된 것입니다. 만약 이 계약이 실물 거래가 이뤄지는 실행 계약까지 진행될 경우 플랫폼의 수출과 기술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출 금액과 천무에 사용될 탄약까지 합하면 최소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의 이웃국가인 체코의 국방장관이 재무장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2022년 방산 수출이 3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산업계에 너무 희소식만 들려오다 보니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 돼도 너무 잘 되다 보니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괜한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 중 가장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대금 미지급입니다. 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으면서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린 인도네시아처럼 폴란드나 체코 같은 중진국들이 수조 원이 넘는 무기를 받은 뒤 나몰라라 한다면 대금을 못 받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줄도산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명한 우리 기업인들이 대금 미납으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폴란드와 체코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급한 건 폴란드지 우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려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폴란드와 한국의 새로운 국방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300대의 판매가 결정된 건데요. 발사 차량은 폴란드가 직접 생산한 8륜군용 트럭 L7로 선정됐으며 한국은 천무 로켓 발사대의 본체와 차량 내 컨트롤 박스 등 무기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기 체계 자체의 수출 단가는 수량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가가 높게 책정돼도 1조 원 안팎일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대당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가뿐히 웃도는 전차나 전투기 수출로 5조 원, 10조 원씩 버는 것만 보다 보니 이번 수출이 그리 돈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번 천무 수출은 전차 1000대 수출에 맞먹는 초대박입니다. 여기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천무 수출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천무 자체의 수출이 아닙니다. 바로 천무에 쓰일 탄약 수출이야말로 진정한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하이마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로켓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사거리 그리고 정밀도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압살했습니다. CAP 4m의 매우 정확한 사격으로 러시아 포병을 거의 저격하듯이 격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달리 말해 그만큼 많은 탄약을 소비했다는 뜻인데요. 사거리 80km의 장거리 유도 로켓 GMLRS로 러시아 탄약고를 날릴 때마다 아무리 못해도 발당 13억짜리 정밀 유도 로켓이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천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6발에 227mm 로켓을 탑재하는 하이마스와 달리 무려 2배의 12발을 운영하는 천무가 소모할 탄약의 양이 더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본격적인 전면전에서는 전투 한두 번이면 발사대와 트럭이 포함된 천무 본체의 가격보다 전투에 쓰인 로켓탄의 가격이 더 나갈 게 분명한데요. 따라서 폴란드가 300대 천무를 산다면 천무에서 쓰일 막대한 수량의 국산 탄약이 폴란드로 수출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차 1000대를 수출해 얻는 수익보다 천무의 탄약을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를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에도 많은 국민이 웃지 못합니다. 마치 평소 K-팝에 관심이 없던 한국인이 갑자기 전 세계가 BTS에 환호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던 것처럼 온 세상 나라들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열강들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찾는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한편에는 결국 우리의 무기가 부족한 부분이 밝혀져서 성사됐다던 수십조 원의 규모의 초대형 수출 사업이 연달아 취소되고 우리 기업들이 파산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인도네시아라는 아주 나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6일 국내 언론을 통해 인니가 여태껏 미뤘던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떤 한국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한국을 조롱하는 것이냐며 격분했습니다. 끄덕 어렵게 인니가 낸다는 분담금이 고작 85억 원, 그러니까 현재 인니가 미납한 8천억 원의 약 0.1%의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인니는 정말 미친 겁니다. 1년에 1,700억 원씩 내야 할 분담금을 5년이나 내지 않아 연체 대금이 8천억 원으로 불어난 판에 연이자도 안 될 것 같은 85억 원을 주며 분담금을 냈다고 허세를 부리는 건 누가 봐도 한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인니의 태도인데요. 인니 정부는 내년까지 460억 원을 추가로 분담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작 460억 원으로는 KF21 한 대의 원가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니가 정말 내년분 분담금을 460억 원으로 퉁치려 한다면 인니가 내야 할 미납금은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우리 측에서도 한국에 파견된 인니기술진과 조종사 30여 명에게 제대로 된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인니정부는 공동개발에 대기로 했던 1조 7천억 원의 분담금 중 30%에 해당하는 5,100억 원을 파묘 등 현물로 대체하겠다며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게 현재 인니는 5천억 원 규모의 파묘를 받아 대팔 때 발생할 거래 수수료 같은 각종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할 비용만큼 자원대국인 인니에서 넘쳐나는 현물을 조금 더 얹어주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겠다고 억지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이 초대박 무기 사업을 보고 혹시 인니처럼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계약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은 기본계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팔지, 그리고 폴란드가 얼마를 제공할지를 명시하고 생산과 인도가 가능한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계약을 맺을 것을 약속한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계약이 깨지더라도 양쪽 모두 큰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이 짜여 있습니다. 대신 실행계약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실행계약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물량을 한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폴란드가 한국에게 계약을 파기했을 때 위약금을 내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성금을 지급합니다. 예컨대 K2 전체의 경우 한국이 1차 계약에서 납품하는 전체 수량은 180대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올해 안에 납품하기로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구매 대금은 1조 원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기술 이전이나 생산 설비 지원 같은 일도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2차, 3차를 거치며 양국이 모두 서로를 믿게 될수록 본격적인 협력과 대규모 거래가 진행되도록 계약을 설계한 것이죠. 그러므로 폴란드가 인니처럼 한국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단박에 우리 기업을 도산시킬 정도로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폴란드가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면 손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요새 폴란드 야당에서 항공무기를 사는 여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소식이 있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천무 거래만 봐도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300대와 별도로 하이마스 500달을 산다는데 과연 그럴 예산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사업을 취소한다면 미제보다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먼저 중단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를 보면 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23일 꺼리트부는 러시아의 침공이 확정됐으며 겁에 질린 동유럽 나토 국가들이 항공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자신들이 러시아와 맞서야 하는 데다 EU와 나토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동유럽 국가들의 불신은 높아져만 갔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국을 보호할 무기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으니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충분한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끝장났다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뭐가 무서워서 무기를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인들은 지금의 러시아가 패하더라도 미래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계속 건자를 잡거나 더 극단적인 인물이 정권을 잡을 경우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나치 독일이라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이던 1918년 10월 24일 독일 제국은 패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독일 해군 카이저 마리네에게 주력 함대를 전부 끌어모아 영국의 대함대 그랜드 플릿의 정면으로 맞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죽으라는 소리였는데요. 이 명령에 격분한 수병들이 11월 3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반란이 나자 공산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이 봉기했습니다. 결국 황제의 명령으로 통치되던 독일 제국의 행정부는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11일 휴전이 체결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흥분한 병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포탄비를 맞으며 전령으로 활동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그는 참호에서 독일의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승리를 얻어내며 진격했으나 공산당이 제국을 배신해 전쟁에 졌다고 격분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인 1934년 독재 정권을 확립한 히틀러는 독일군을 재건했습니다. 그 결과 베르사유 조약으로 탱크와 잠수함,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전함과 항모도 보유할 수 없는 데다 병력이 10만 명으로 제한됐던 독일군은 100개가 넘는 사단과 수천 대의 전차와 전투기를 가진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독일군이 가장 먼저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과 소련의 전투로 엉망이 된 폴란드는 수백만 명을 잃고 소련에게 엄청난 영토와 함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를 증오합니다. 또 폴란드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를 해체하자는 이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폴란드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 각인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엉망으로 무너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며 만약 러시아 국민들이 젊은 시절 히틀러처럼 반성이 아니라 복수를 꿈꿀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가올 수 있는 끔찍한 미래에서 폴란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폴란드의 자주국방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믿을 수 없는 독일도 아니고 온 세상에 신경을 써야 하는 미국도 아니라 비슷한 역사를 가지면서 서방제 첨단 무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무기를 제때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돈 몇 푼의 자국의 미래를 바꾸지도 않을 뿐더러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거래를 깨트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